오늘 뜻깊은 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자, 스포츠산업협회 이홍석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자분들을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스포츠산업협회 김창호 부회장 참석하셨습니다. GB 보스턴 창업투자 주식회사의 김현우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아일랜드 태권도 운동본부 윤영용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가천대학교 김보은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원활한 포럼의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휴대폰은 가급적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산업협회 이홍석 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홍석 회장님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태권도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된 포럼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대사회의 스포츠는 개인의 건강이나 국가 간의 경쟁력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분야와 융합을 통해서도 무한한 시장을 개척하는 등 국가 경쟁력으로 핵심 동력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태권도를 주제로 해서 글로벌 스포츠 산업 포럼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태권도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한국 태권도가 종주국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오늘 포럼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국회 윤상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와 토론을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홍석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오늘 축사를 좀 해주실 분인데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님께서 축사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윤 의원님 앞으로 좀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상현입니다. 제1회 글로벌 스포츠 산업 포럼 시작되면서 처음 토픽을 태권도 산업의 활성화 전략을 가지고 오늘 토론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산업협회 이홍석 회장님이야 이렇게 같이 하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태권도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 스포츠 종목 중에 태권도만큼 대한민국의 최고의 효자 종목이 없습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 멀리 가도 또 라틴 아메리카의 칠레, 페루, 산티아고에 가도 태권도 도장이 있습니다. 태권도 도장이 세계 방방곡곡에 있습니다. 또 그만큼 또 태권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현재 태권도인을 추산하는 게 한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80여 개 학교에서 태권도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태권도야말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효자 종목이고 또 세계 방방곡곡에 뻗쳐져 있는 만큼 세계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는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라는 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무형의 자산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자산입니다. 문화자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물이라든지 여기 이러는 거, 그림이라든지 전부 유형의 자산입니다. 유형의 자산은 가변성이 없습니다. 그런 태권도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다른 기술과 다른 산업과 합치가 되면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흘러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권도가 대표적인 문화, 무형의 자산으로서 새로운 문화하고 산업하고 다른 특기하고 종목이 결합이 될 때 최고의 가치가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창조 경제입니다. 창조 경제.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태권도 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냐. 제가 어제 보니까 300조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태권도 산업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자율하고 토론하는 것은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태권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 무형의 자산으로서 세계 문화 콘텐츠계에 큰 돌풍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하는데 큰 천병 역할을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빈 한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퇴직자 모임이죠. 문공회 서종환 회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 앞으로 좀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간단하게 하고 공식적인 포럼 1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앞으로 좀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김창호 부회장님의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창호입니다. 바깥에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인원수보다 카메라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언론 홍보는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것은 태권도는 곧 산업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태권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화되어 있었고 국내에서는 산업으로서 도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본 적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태권도를 가지고 이미 산업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언제까지나 태권도가 우리 것이라는 말에 속아 있습니다. 태권도는 절대 지금의 현재로서는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태권도는 우리 것이 아니라 태권도는 모든 세계인의 것이고 우리는 단순히 종주국으로서의 위상만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현실은 곧 계속해서 유지되어야만 가능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글로벌 무한 경쟁 체계에 들어가면서 태권도가 갖는 산업적 가치는 상당히 무한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포츠 산업으로서의 태권도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진흥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글이라든가 아리랑과 함께 태권도를 3대 브랜드로 선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태권도 플러스 태권도를 이야기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토종 브랜드를 키우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토종 브랜드를 찾았습니다만은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종 브랜드는 이미 우리 옆에 있었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간구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과 한글과 더불어 태권도가 3대 브랜드로 선정이 됐는데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토종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가 무주에서 도원이 개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도원을 개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를 성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희같이 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태권도 도원을 개원을 한다라고 보지 않고 제2의 태권도 런칭 사업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권도 개원식을 런칭 사업이라는 걸로다가 바꿔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계화하는데 필요한 브랜드의 가치를 가지고 개원식을 갖고 있는지 런칭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런칭 사업에 대한 개념과 그 식들을 본다면은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권도는 국위 태권도라고 그래서 굉장히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태권도는 신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같이 자라나고 있고 같이 호흡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그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권도를 우리가 언제까지 신성시할 것인지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태권도 현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태권도가 갖고 있는 유단자의 인구 수가 이렇게 많고 태권도는 겨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경기에 국한돼서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태권도 현황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쪽에 있고요. 대한민국에 좀 있고요. 캐나다나 미주 쪽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국 세계 태권도의 수는 206개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 지구상에 234개국이 있습니다만은 유엔에 가입된 거는 190개, 200개가 조금 안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 태권도가 보급돼서 가 있는 나라는 206개의 나라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권도 하시는 분들은 206개의 나라에 진출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산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206개 나라의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통 채널을 206개의 나라에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또 생각이 좀 바뀝니다. 또 달라집니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많은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태권도는 산업화해야 된다. 산업의 길을 이미 걷고 있다. 이것을 우리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대포를 쏘고 총을 쏘고 하는 전쟁은 할 수 없죠. 하지만은 스포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대결에 빠져서 월드컵부터 올림픽 많은 것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은 유치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 있는 것이 스포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태권도 산업, 저보다 오신 분들이 더 잘 아는 상황이니까는 굳이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태권도 산업의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태권도가 들어가느냐 마느냐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에 와서는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 있지만은 2020년도 일본 올림픽 때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태권도를 유지하기 위한 TFT를 만든다거나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태권도가 올림픽에서 빠지지 않게끔 유지하기 위한 팀을 만들어서 해외에 이러한 홍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저의 주장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206개의 우리는 유통 채널이 있고 206개 국가에서 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 206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태권도로 생업을 할 수 있고 태권도로 경제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모티브가 된다면은 그 어느 날 IOC에서 태권도를 종목에서 뺀다고 할 적에 우리보다 그들이 먼저 나서서 태권도를 빼면 안 된다고 각자 그들의 나라에 있는 IOC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같이 동참을 하면 되는 것뿐이죠. 근데 지금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고 우리만 설치고 있습니다. 우리만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과히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권도를 산업화하는 것이 태권도가 살 길이기도 하지만은 태권도가 올림픽에서 빠지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저해되는 요인들을 해결하고 태권도 산업을 우리나라의 기반 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올해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산업과를 만들었습니다. 스포츠 산업과를 만들면서 태권도는 제외해 놓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스포츠를 산업화하는 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산업들을 많이 하고 R&D 산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태권도에 있어서 용품 산업 많이 있습니다. 대도라든가 KPMP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여러 태권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 호구 산업이라든가 띠라든가 도복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용품 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여기 용품 하시는 분들이 오셨다면 죄송합니다만은 이 용품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하는 것도 좋겠죠. 많은 것들을 태권도의 많은 것들을 제 생각으로는 다른 나라한테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술 개발을 해서 다른 나라한테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들이 생산해서 자립할 수 있게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우리는 어쩌려고 그것을 다 주느냐라는 겁니다. 저의 대안은 이렇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라이센스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태권도 마크를 하나만 달아주자는 겁니다. 태권도 마크 하나 달아주고 받는 라이센스 피는 그 숫자를 생각해 보시면은 태권도 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우리는 종주국으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가져가자라는 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태권도 도복이라든가 호구, 헤드기어, 발차기에 쓰는 신발, 도복, 기타 발차기에 쓰는 도구들,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자인해서 우리가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생산, 유통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라이센스를 표시할 수 있는 마크나 태그를 하나 달아주는 것으로서 라이센스 피를 받으면서 유지하는 것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권도 시장에 있어서의 관광입니다. 관광 시장은 역시 무지하게 넓습니다. 태권도 때문에 오는 관광의 숫자가 한 2만이 된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2만이 되는 숫자는 한국에 와서 무엇을 하고 어떤 느낌을 하고 돌아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들이 돌아가서 그들의 자식한테, 그들의 친구한테, 태권도를 하는 그들의 제자들한테 야, 꼭 가야 돼 라는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면 도원이 시작을 합니다. 개원을 한다고 하죠. 개원을 무주에서 인천까지 오기도 힘든데 인천에서부터 무주까지 또 어떻게 갈지는 많은 고민들을 재단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관광객을 과연 어떻게 유지할 것이고 증가시킬 것이고 그들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로 합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태권도 문화 콘텐츠 시장들이 열리기 시작들을 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태권도 공원이라든가 체조라든가 해서 그래서 태권도와 쿵푸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은 태권도가 많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지만은 결정적인 한 방은 쿵푸 쪽이 더 많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봤을 적에 과연 이것은 누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누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누가 여기에 몰입을 해야 과연 이런 것들이 성공할까요? 자, 요거는 이따 제 다음 분이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태권도 시장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한다면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를 프로화하자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권도도 프로화해서 프로 태권도를 만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프로 태권도를 만들면서 선수의 층을 두껍게 만들고 선수의 경기력을 높이면서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좀 높여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배구가 프로화되는 과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사자의 몇 개의 단체에서 태권도를 프로화하자는 것이 합의만 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태권도를 프로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미디어의 노출부터 해서 프로화 기업들이 프로화하는 데 필요한 어떤 광고라든가 스폰서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붙을 수가 있고요. 또 스포츠 토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막대한 자원을 받으면서 그 자원을 가지고 태권도의 또 다른 인프라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가 물론 될 것이고요. 위상 제고에 따른 용품 시장에 따라서 용품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 경제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태권도에 대한 자회사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는 태권도만의 경제적인 사립 자회사가 설립함으로써 스폰서십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홍보, 판촉 활동, 기타 활동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러한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태권도의 재원 마련과
태권도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뭐 태권도 국기원, 또 재단, 도원, 그 재단, 진흥재단 이렇게 세 개가 30%씩의 투자를 해서 한다고 그런다면은 그 누구도 배척하거나 밀지 않고 다 똑같이 도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오는 이익금은 같이 쉐어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한테 이런 것들을 맡긴다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태권도 프로화 추진과 태권도 자회사 설립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 태권도가 살 길이다. 그래서 태권도는 스포츠 산업으로 가야만 성장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해주신 김창호 부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미 뭐 이 태권도가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킹이 산업적 기반을 가진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태권도가 진출한 세계 206개 국가를 진출로 보는 시각보다 유통망을 갖춘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무엇을 더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의미 있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발제해 주신 김창호 부회장님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태권도와 문화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위해서 GB 보스턴 창업투자 주식회사의 김현우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자리 나와주시죠. 자, 이 김 대표님은요, 그 리딩 인베스트먼트와 보스턴 창업투자 등 투자 전문 회사의 대표직을 두루 거치셨기 때문에 좀 투자 환경이나 이런 산업화하는 데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김현우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스턴 창투 김현우입니다. 저는 학교 졸업하고 바로 장기신용은행에 취직을 했었고요. 장기은행하고 홍콩은행을 거치면서 계속 파이낸스 쪽에 일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벤처 부밍이 될 때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한국창투 사장을 하면서부터 벤처 캐피탈 이제 CEO를 계속 지난 10몇 년 동안 해왔는데 초기에는 주로 IT나 바이오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2005년도부터는 주로 영화나 드라마, 공연, 뭐 이런 컨텐츠 투자를 전문으로 좀 해왔고요. 그래서 영화 보시면 늘 나오는 크레딧에 보시면 보스턴 창투 뜨는 바로 그 회사의 파운더입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제가 조금씩 더 일찍 산업적 트렌드를 읽는 소양을 개발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게 아닌가. 그 표현을 다시 표현하면 돈 냄새를 잘 맡지 않나 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그 표현을 또 제가 이제 완곡하게 다시 표현을 드리면,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100개 창투사 인베스트먼트 대표들이 아직 아무도 태권도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 때 저 혼자만 벌써 지금 올 초부터 해서 주구장창 태권도 관련된 회의라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달리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태권도 산업이란 단어를 스포츠 산업협회가 쓰셨는데, 산업이란 단어는 인더스트리로 표현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인더스트리가 있기 전에는 비즈니스가 있어야 됩니다. 비즈니스가 모여서 인더스트리고 하는데, 그 비즈니스를 한다는 얘기는 자선사업 하려고 적자 보려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여태까지 태권도가 비즈니스 어프로치 태권도였을까요? 라는 생각을 봤을 때 의외로 많은 태권도인들을 만나면서 입으로는 한결같이 비즈니스 산업을 논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구나. 그러니까 비즈니스맨들하고 붙으시면 죄송한 얘기지만 100점 100패 하십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요, 뼛속까지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태권도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논하고 있긴 하되 뼛속까지 비즈니스는 아니더라고요. 뼛속 깊이 보온돼 있는 거는 태어나긴 태권도로 태어나셨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비즈니스화도 안 되고 비즈니스맨들하고 붙으시면 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각설하고요. 다른 표현을 또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권도 산업 비즈니스 얘기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냐면요.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대단히 엄청난 의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중에서 어떤 자본주의냐면요. 학계에서는 또 일부 산업의 종사자들은 저하고 의견이 틀립니다만은 저는 여러 군데 저서나 여러 군데 포럼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IMF를 기점으로 한국은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급변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갑자기 어느 날 음반 만들고 드라마 만들던 회사들은 그냥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자본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부터 SM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되고 드라마 제작가 상장이 되고 아이돌 가수를 키우는 회사들이 상장이 되면서 한국의 대표 아이콘으로 성장합니다. 내지는 어느 날 갑자기 떡볶이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코스닥에 상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IT를 하나 바이오를 하나 문구점을 하나 동네에서 풀빵 장사를 하나 전에는 풀빵 장사는 풀빵만 하면 됐고 스포츠맨은 운동만 하면 됐고 이랬었는데 이 밑에 이제는 한국의 IMF를 기점으로 금융자본주의로 급격하게 흘러가면서 돈의 흐름이 지배하는 세계가 됐습니다. 돈의 흐름을 모르면 비즈니스를 논할 수 없고 비즈니스를 논할 수 없으면 산업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태권도 내에서 존재하더라 라는 것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 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됐던 거였고요. 그 몇 가지 데이터들을 다른 나라의 사례나 이런 걸 가지고 조금씩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짧은 시간 안에 이 얘기를 딱 정리를 해보면 산업화는 돈을 벌자는 얘기고 돈을 벌자는 건 더 이상 창피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또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해야지. 정부가 투자해야지. 정부는 자선단체입니까? 민간이 투자해야지. 민자 유치해야지. 투자라는 단어를 태권도 많은 분들이 입에 오르내리십니다. 근데 잊어버리고 계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투자라는 동전의 앞면에는요. 그건 동전의 앞면이에요. 뒷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많은 태권도들이 얘기하는 투자는 뒷면을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투자라는 단어 이꼴은 회수예요. 회수가 없는 거는 도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투자라는 단어는 도네이션이라는 단어에 가깝게 혹시 사용하지는 않으셨을까? 회수라는 투자라는 단어 있고는 회수가 되지 않는데 왜 투자합니까?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의 자본의 논리라는 거죠. 그러면 회수를 먼저 전제가 된 상태에서 태권도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엄청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제가 현업에서 한창 활동을 했던 영화산업이라는 현장입니다. 이 똑같은 로직, 똑같은 현상이 10년 전 영화업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영화업계, 영화바닥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다 명당 보시다시피 영화산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류의 대표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지난번에 다른 그 포럼에서 스포츠산업 포럼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2005년도 6년도에 영진위에서 진행하는 이런 포럼을 이제 가보면 정말 논의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같은 논의가 있습니다. 영화학계 내에서. 근데 지금은 영화 산업은 그렇게 발전하게 됐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한번 간략하게나마 태권도로부터 이런 기조를 깔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시각에서 태권도인 아닙니다. 스포츠인 아닙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돈장사지만 좋게 표현하면 투자가죠. 어떤 투자가냐면 자본주의 로직에 입각한 비즈니스와 산업의 포인트로서 보는 태권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태권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세계 206개국에 나가 있고 국위를 선양하고 물론 좋은 얘기인데 다시 자본의 로직으로 돌아와 보면 so what? 물론 그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난하거나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만 하고 있다가 보면 고사된다는 거죠. 영화산업에서 이렇습니다. 대표적인 영화산업인데 순수 영화의 다양성, 영화산업에 대한 이런 거, 대기업의 논리 이런 게 영화계에서 팽배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업의 로직, 상업영화만 가야 된다, 대기업이 어떤다 이런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영화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면 이런 다양성 영화도 다 죽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영화펀드가 있을 때 이게 돈을 벌어서 200억, 300억이 되면 그 중에서 만약에 100억짜리 영화펀드가 돈을 벌어서 300억이 되면 100억 좀 딱 띄어가지고 이건 순수 영화, 다양성 영화 하는데 예술 영화 하는데 영화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업 영화가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하면 그나마 그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태권도 산업은 스포츠로서의 태권도를 넘어서서 산업으로서의 태권도가 그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근데 그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가능성이 무한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저 자료 조사하면서 이거보다 더 많은 데이터들이 통계 데이터들이 참 잘 돼 있던데 어쨌든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태권도 동호인 수가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국기 태권도인데 태권도 도장 수는 정체된 지 오래됐고요. 태권도 동호인 수는 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산업을 논하고 있어요. 비즈니스를 논하고 있어요. 비즈니스의 근본은 바잉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 누구일 거냐면 태권도 동호인들 아닐까요? 사회인 축구구단, 사회인 야구단이 늘으면서 야구용품 시장이 늘어나고 아주 직접적인. 근데 그 동호인 수는 줄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산업화시키고 이거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국내에서 줄고 있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야구는 아니고 축구는 아닌데 태권도는 전 세계 사람들이 코리아를 넘버원으로 쳐주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바로 직전에 말씀하셨던 김청호 사무총장 부회장님 말씀에 너무나 저는 동감하는데 206개국에 나가 있는 도장이 아니라 저희 같은 비즈니스맨의 관점에서 보면 206개의 유통 채널을 구축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한 1000억 쏟아부어서 그게 될까요? 1조 쏟아부어서 되실 것 같으세요? 와우. 우리 선배님들께서 정말 대단한 어떤 유산, 헤리티지를 저희한테 주신 겁니다. 너희 이거 먹고 살아. 야, 대한민국 있는 태권도인들, 너네 앞으로 이거 갖고 한 50년, 100년 잘 살아봐. 라는 거를 아주 훌륭한 걸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 유통 채널들을.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의 현상은 이렇더라. 그래서 저는 사회문화적 관점이나 길석 관점을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전문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근데 현 문제점 이미 다 있고 다 아시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요 얘기를 드리면서 꼭 드리고 싶은 게요. 이렇습니다. 미국에 가보시면 뉴욕에서 뉴요커들한테 야, 고급 음식 먹으러 가자. 라고 딱 하면은 뉴욕에서 제일 고급 음식 중에 하나가 스시입니다. 그런데 일본 애들이 그 스시를 고급 음식에 이렇게 포지셔닝 하기 위해서 스시를 홍보하고 스시 먹기 대회를 하고 우리나라 김치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아주 잘 나가는 영화에,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에, 아주 잘 나가는 영화의 주인공이 갑자기 아주 고급 음식을 먹어야 되는 대사를 칠 때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접대를 해야 되고 고급 음식을 먹으러 가야 될 때 스시집을 갑니다. 그냥.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화가 계속 반복되면서 뉴요커들한테 스시는 최고급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박히게 됩니다. 태권도에 관련해서도 태권도 용품 산업을 논하는 건 가장 1차적이고 그런 비즈니스로서의 좀 초보 단계입니다. 사실 태권도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예를 들어 제가 농담삼아 지난번 소모임 이렇게 국회의원에서 하고 그럴 때 제가 태권도 천하장사 소세지는 어떻습니까?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에 왔더니 종주국에 갔더니 어린 초등학생들은 태권도가 다 끝나고 태권도 브랜드가 국기원 브랜드가 붙어있던 천하장사 소세지를 먹더라. 와, 이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태권도 산업은 206개 유통 채널의 돈방석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문화상품의 활성화라는 표현과 제가 태권도와 결합한 관광상품이라고 단어를 좀 달리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산업과 융합된 태권도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들은 이미 김창호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소림사의 사례입니다. 죄송하게도 전 세계 사람들은 제가 아는 미국 친구들이나 유럽 친구들은 태권도도 잘 알아요. 김치도 잘 알고요. 근데 미안하지만 쿵우를 더 잘합니다. 그거는 다 인정하시는 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소림사라는 이영걸이 나왔던 영화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소림사는요. 철저하게 중국 사람들 비즈니스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비즈니스 라이크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2006년도 자료하고 최근 자료를 발표하고 다시 봤더니 그동안 자회사가 10개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국기원 밑에 자회사가 10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시가 최근에 서울시 몇 년 전에 서울시 마케팅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 그런데 서울시가 직접 마케팅을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주식회사 서울시 마케팅 주식회사를 만든 거예요. 민간한테. 민간 자본으로. 국기원한테 그 일을 시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타고난 그게 다른 거예요. 국기원 할 일이 아니라 국기원 자회사가 소림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요. 게임은 기본이고요. 그 소림사 비법에 대한 품새에 관련된 것들을 버추얼리티로 해서 게임을 만들고 전 세계 쿵우 도장에 보내주는 건 기본이고요. 그거 말고도 뭐 방송 미디어 식품 사업도 합니다. 소림 약국 있고요. 그다음에 선식 내놓습니다. 소림사에는 선식 약국, 소림 약국, 소림 식품발전유한회사, 뭐 소림 문화전파 주식회사에서는 영화, 뭐 드라마 이렇게 합니다. 또 재밌는 거는 요 옆에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쿵우 스타데이를 엽니다. 여기는 뭐 CNN, NHK 이 폐관 수련을 다 취재를 해갑니다. 여기서 선발되는 스타들이 이제 소림사가 갖고 있는 이 자본력. 그래서 소림사가 존재하는 그 도시 어디가 허난성의 덤핑신가 맞을 겁니다. 거기는 최근 자료는 발표하고 있지 않은데 2007년도 자료인가를 봤더니 직접적인 수익이 그 당시까지 한 3천억이 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조 단위의 수익을 올리고 있을 겁니다. 관광 체험 프로그램, 얼마 전에 우리나라 TV에서도 소림사 가서 무슨 프로그램을 했을 겁니다. 발생되는 것들이 영화산업, 게임산업, 심지어는 이 무술 시범단은 기본이고요. 이거를 다 소림사가 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 그런데 소림사가 정통 쿵우라고 해서 정통 소림이라고 해갖고 인터넷을 통해서 쇼핑몰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림사 이 도복, 신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근데 비즈니스 얘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소림사가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소림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소림사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고 이거를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더라.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임플리케이션을 많이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SM의 사례를 들면서 SM이 자본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았다면 이게 혹시 녹음되거나 이제 방송에 안 나가야 될 얘기라서 조금 오프 더 레코드를 해보면 이수만이라고 하는 걸쭉한 CEO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울림의 김창완 말고 그 모든 음악계를 석권했던 김창완이라고 하는 훌륭한 프로듀서가 있었습니다. 거의 동시대가 조금 빨랐을 텐데 거기는 그렇게 거대 1조 원대의 큰 회사로 크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시대의 흐름을 산업자본주의를 넘어서 금융자본주의로 가니까 내가 지금부터 금융의 자본시장을 교감해야지라고 딱 작정을 하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SM이라는 회사는 자본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강자로 군림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옛날 전통적 방식으로 소녀시대가 번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소녀시대를 남미 진출시키고 유럽 진출시키려면 소녀시대는 할머니가 됐을 겁니다. 이건 아주 전통적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방식입니다. 이미 자본시장의 교감을 통해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이미 그게 더 SM이라는 아성을 더 구축하게 되는 거죠. 자본과 시스템의 로직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는 SM의 아성을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태권도를 산업화시키고자 할 때 태권도 비즈니스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를 거쳐서 산업화를 가고자 할 때 전통적 방식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각 도장이 돈을 벌어 각 도장이 돈을 벌면 그 다음에 우리는 비즈니스 단위로 클러스터가 돈을 벌어 클러스터가 돈을 벌면 인더스트리가 돈을 벌어 그 시대로 가야 되느냐면 IMF를 기점으로 한국은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본의 로직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영화에서 있었던 사례를 들면서 태권도 펀드라는 것들이 있으면 태권도 펀드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만났더니 이렇게 합니다. 태권도에 직접 투자해야지 그거 우리 다 죽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영화 펀드가 100억에 300억 되면 그중에서 100억은 영화 고유의 발전을 써라고 하겠지만
태권도 펀드라는 걸 만들어놓고 태권도인들한테 투자해야지, 태권도를 위해서 써야지 하고 태권도 오리지널리티만 주장을 하면 다 죽자는 얘기입니다. 산업으로, 비즈니스 로직으로. 왜?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동전의 앞면 뒤에는 회수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실 여러분들한테 투자는 회수구나라는 단어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 태권도 산업이 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회수입니다. 회수가 없는 투자는 도네이션입니다. 그럼 앞으로 말할 때 정부한테 되고 나 도네이션 해줘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 투자해줘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펀드들이 민간에서 움직여주고 정부가 민간에서 움직일 때 정부가 조금 이렇게 마중물을 부어줘야 돼요. 이런 일을 통해서 민간에서 돈이 들어오고, 그럼 민간은 철저하게 그 투자를 할 때 이게 돈이 될까 안 될까의 입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돈이 된다고 투자를 해도 깨지는 게 다반사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될 것 같은 투자는 처음부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돈 안 되는 거에 밑빠진 독에 물 붓지 않고 돈 되는, 그러면 또 불만을 갖는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논외로 하고요. 그게 꼭 옳다는 것만은 아니고 그게 갖는 나쁜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만 따지게 되면 태권도 원형이라든가 오리지널리티나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에 돈이 안 몰리잖아. 맞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으로의 로직을 우리는 지금 얘기를 하자는 거거든요. 영화 산업에서 제가 이런 발질할 때 뭐라 그러면 상업 영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술 영화를 갖고 얘기를 하면 로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술 영화에 대한 얘기만 갖고 하면 예술 영화 그 얘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상업 영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태권도의 원형, 태권도의 순수성, 스포츠로서의 태권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산업으로서의 태권도를 얘기하고 비즈니스 얘기를 하자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그 얘기를 갖고 붙으면 논쟁이 평행선을 가버린다는 거죠. 그 얘기를 조금 이제 또 하고, 이렇게 가지면 이런 펀드들이 있었는데, 이런 펀드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까 이미 천하장사 소세지를 얘기를, 태권도 천하장사 소세지를 얘기를 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거는 얼마나 다양할 건가라는 것들은 제가 오픈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픈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다 하나하나가 돈이거든요. 다 비즈니스일 것 같고 좀 생각을 하시면 시장에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실제 사례입니다. 90년대 한국의 삼성 영상사업단, 대우 영상사업단을 비롯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영화산업에 대거 진출을 합니다. 그러다 IMF라는 게 터지면서 제일 먼저 삼성에서 정리됐던 사업 부분이 삼성 영상사업단입니다. 대우, 그다음에 세한 그룹의 대기업 자금들이 영화산업에서 되게 철수합니다. 그러면서 은행나무 침대라는 영화를 기점으로 해서 일부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들이 영화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을 해결하려고 했었으나 사실은 영화 산업이 그때까지 산업화가 안 되고 정산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이거는 언론화 시킬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사실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아직도 은행나무 침대가 정산이 안 됐다는 농담이 돌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투명하지 않은 체계를 지금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 당시에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부분들이 실제로 보면 문화산업진흥기금법 내에 문화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법에 이번에 태권도 관련된 법안이 개정되면서 태권도 펀드를 만들 수 있는 근거법들이 이제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영진위를 중심으로 출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게 됩니다. 이게 마중물을 붓는 작업입니다. 그 전년도 데이터도 쭉 있지만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요거 2006년도부터 보시면은 정부는 315억 정도를 넣고 민간에서 나머지 한 700억 정도를 넣어서 7개의 펀드가 1000억 정도. 그런 식으로 계속 누적적으로 펀드를 한번 생기면 5년에서 7년입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적으로 1조 정도의 자금이, 만약에 이때 7년짜리가 생겼으면 아직도 펀드가 요번에 해산이 되겠죠. 아니 5년짜리 생겼으면 해산이 됐겠습니다만 누적적으로 정부나 문화산업 개정이나 영진위 개정을 들어온 돈은 4천억이었지만 전체 민간에서 매칭이 되면서 1조 정도의 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에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시면 영화 보시고 나서 뒤에 무슨 벤처캐피탈 무슨 창투 이름 별로 못 보셨지만 지금은 그거를 안 보는 영화가 찾기가 더 힘들죠. 영화가 걸렸는데 뒤에 이제는 영화 산업은 이런 벤처캐피탈이 없으면 아예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 산업이 되고 정산이 투명화되고 산업화가 되니까 드디어 명랑 같은 영화들이 나오기까지가 이뤄지는 겁니다. 그 사례를 또 대표적인 걸 보면 그 결과가 어떠냐면 참 대단해요.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투쟁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정립이 된다면 자본주의는 돈을 먹고 자랍니다. 보십시오.
이 결과 2009년, 10년, 11년까지 한국 영화 막 이렇게 대단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영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러던 것들이 2012년, 13년 13%, 15%라는 전체 평균의 경이적인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2013년, 12년 채권 펀드의 전체 수익률 평균 수익률 5% 안 됩니다. 주식 펀드 전체 수익률 5% 남짓 될랑말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 GDP 성장률이 뭐 2%대, 1%대 얘기하고 있는데 펀드 전체 평균 수익률이 15%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영화산업 처음부터 그랬냐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안 그랬습니다. 지금 태권도 산업에서 논의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더 열악한,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아세요? 이런 거는 절대로 뭐 기사화되면 안 되는 얘기인데 태권도인들은 점잖고 무도인이지만 영화인들은 다 예술가들이기 때문에 자기 개성이 아주 강합니다. 자기 작품은 최고고 말이 많아요. 무지하게 말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술인들 다. 그런 과정에서 산업화의 로직을 갖습니다. 제가 보기에 태권도애들 이렇게 모이면 태권도 이렇게 말도 많고 얘기도 많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예술을 하는 영화인들에 비하면 말 10분의 1도 안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술을 하는 영화인들은 전 세계적인 유통 채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들께서 훌륭하게도 206개국의 유통 채널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이거를 태권도인들한테 자, 이제 니네들부터 비즈니스 마인드를 무장해서 이제부터 비즈니스 해!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태권도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소림사의 주지승은 MBA 출신입니다. 소림사가 인터넷 이 발전대회를 그 상해인가 어디서 열렸을 때 그 산속에 있던 소림사 주지승이 인터넷 쇼핑몰을 하러 나왔습니다. 주지승이요. 태권도인들 내부적으로 비즈니스 왜 안 해? 너 왜 이렇게 하고 있니? 뭐 이거 산업화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이런 겁니다. 저보고 지금 와서 왜 너 건설 전문가가 안 돼? 저는 건설 전문가가 못 되는 게 당연한 거죠. 태권도인들 태권도 일을 가야 되는 거고 그걸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태권 관장님께서 열심히 학원생들만 가르치면 되는 거지 그 사람 보고 비즈니스까지 하라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말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나타나 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국은 산업자본주의를 넘어서 금융자본주의를 가고 있고 태권도가 산업화의 로직을 가려면 금융 시스템과 결합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그렇다면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 라는 말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수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소림사의 주지승이 MBA 출신이다. 뭔가 그 태권도를 앞서 말씀드린 같은 얘기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산업적 이유들. 206개 국가의 진출로 볼 것이냐, 유통망을 가졌다고 볼 것이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민간 자본이며 투자자가 봤을 때 합당한 구조의 인식으로 바꿀 것이냐, 그 차이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동전의 앞면, 뒷면을 예를 드시면서 좀 극단적인 표현이시긴 했는데 이해하시기는 아주 편할 수 있는 그런 발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발제해 주신 김 대표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 발제 순서인데요. 태권도 종주국 위상 정립을 위한 전략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러브 태권도 운동본부의 윤영용 대표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아이러브 태권도 운동본부 윤영현 대표는요, 경기개발연구원 경쟁력 강화기획단의 선임연구원 출신이신데요. 한국선거 컨설턴트협회 기획위원장과 4대학 척결 범국민운동본부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뭔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널리 알리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발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단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더 좋겠는데 사실은 방송이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러브 태권도 운동본부라는 것을 2011년서부터 시작해서 2012년 그 다음에 2013년 계속 올림픽에서 핵심 종목의 태권도가 남아있는 그런 운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운동의 핵심은 뭐였냐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윤상현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에서 브레인, 최고의 정치 브레인이라고 하는 윤상현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태권도의 가치, 평창 올림픽의 가치를 18조 원 정도로 치는데 올림픽 종목 태권도의 가치는 약 300조 원이라는 그런 연구 데이터들이 있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우리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뭐냐면은 스포츠 산업으로서 태권도를 보는데 206개 국가, 예비 후보까지 합치면 207개 국가의 태권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태권도 협회장들의 신분을 조사해 보시면 전 세계의 거의 대다수의 태권도 협회장들은 그 나라의 경찰, 군, 아니면 정치의 핵심 관계자들입니다. 국가 서열로 따지면 10위권 안에 계신 분들이 부지기수고요. 그죠? 왜냐하면 태권도를 어디서 이제 배우신 분들이냐면 경호하다가, 그죠? 군에서, 경찰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가 원수, 국가 권력의 바로 옆에 태권도 사범님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옛날에 건설회사, 전자회사 어디 나가면 문제 발생하면 누구 찾아갔습니까? 태권도 사범님들 찾아갔습니다. 왜? 1945년 해방된 이후에요. 전쟁 끝나고 나니까 할 일 없으니까. 한국에서 도저히 못 먹고 사니까 갔는데 맨몸으로 하기에 제일 좋은 게 운동한 사람들이 태권도 했습니다. 사범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리 잡았죠. 그러다가 1960년대 냉전시대에서 북한과 어마어마한 경쟁을 했죠. 그래서 해외 정부 파견 사범이라고 해가지고 사범님들 또 파견까지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자유진영에서는 우리가 공산진영에서는 북한이 경호시키는 데에 온갖 지도하는 자리에다 사범님들을 보냈습니다. 그 네트워크가 이제 자라서 지금 오늘날 207개 국가의 태권도 네트워크가 됐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국가 원수급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세 번째 발표가 사실은 제일 재미없는 내용일 겁니다. 왜? 태권도 핵심적인 내용, 태권도인들을 위한 내용인데 돈 벌자고 하는 얘기에 왜 끼느냐. 돈을 벌려면 요건 유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올림픽 종목에서 태권도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거 기가 막힌 돈벌이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인데 이런 기반을, 한류의 기반을 다 놓치겠구나. 뜨거워라 해가지고 이제 올림픽 핵심 종목에서 태권도 지키는데 거의 가산을 탕진하고 있는데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가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가치가 있으려면 뭐는 있어야 되냐면 종주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종주권이 뭐냐고요? 아까 소림사 얘기했을 때 동양무술 얘기했습니다. 소림사가 얼마나 부러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중국 우슈가. 올림픽에서 종목이에요. 그죠? 여러분, 소림사가 벌고 있는 돈하고요, 피파가 벌고 있는 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세계 블랙머니 게임 시장에서 피파 월드컵 경기가 갖고 있는 위상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올림픽 규모를 능가합니다, 사실은. 그죠? 피파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 피파 종주권 갖고 큰 전쟁 한번 있었습니다. 그죠? 중국의 우슈. 춘추 전국시대에 축복을 했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피파 홈페이지에 종주권이 어디로 가 있냐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중국으로 갔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프로그램 위원회 8명 중에 4명이 영국 축구협회 관계자들입니다. 현대화된 종주권을 갖고 있는 영국은 그 비즈니스의 거의 대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에 있어서 영국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조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피파가 가지고 쥐고 흔들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태권도라는 어마어마한 네트워크, 제가 영화 만들고 드라마 만드는데 좀 관여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권도 프로그램 좀 제발 만들자. KBS 관계자한테 얼마 전에 그 얘기 했더니 야, 돈이 안 되잖아. 재미가 없잖아.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돈 됩니다. 됩니다. 207개 국가예요. 태권도 내용이 들어가면 영화든 드라마든 컨텐츠를 방영할 수 있는 힘 있는 협회장 몇 명이나 될까요? 태권도 관계자들 손들어서 한번 대답하라고 그러면 세지 못하죠? 한 100여 군데는 넘겠죠? 무슨 얘기냐면요. 태권도 컨텐츠 만들어가지고요. 내가 공짜로 줄 테니까 삼성전자 또는 LG전자, SK 광고 한 2개 붙이고 컨텐츠 공짜로 줄 테니까 틀어줘. 100여 국가는 아마 넘을 것 같아요. 최소한 100여 국가는 그냥 틉니다. 그 정도로 힘 있는 국가 협회장들 많습니다. 컨텐츠 지금도 한국에서 제발 좀 태권도 내용 해주면 우리 틀어줄게 라고 하는 틀 수 있게 내가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을 대볼까요? 미국, 준리라는 사범이 미국 정계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그죠? 유럽 시장 많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붐이 일어났죠. 러시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정원장이 태권도 협회장이에요. 온두라스 남미 대부분이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 근처에서 태권도 협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네트워크에 뭐 할 수 있어요? 컨텐츠 그냥 줄 수 있습니다. 그 컨텐츠에 우리의 뭐를 넣을 수 있냐면 핸드폰 넣을 수 있어요. 자동차 넣을 수 있어요. 온갖 브랜드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 되는 거 종주권이 어디 있냐면 한국에 있습니다. 종주권이라고 할 때 한국에서 태권도가 시작했다, 가라데로부터 배웠다,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은데요. 그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권도 경기에 대한, 태권도에 대한 결정권이 어디 있느냐. 그죠? 월드컵 경기 관련해가지고 룰을 정하고 하는 권한이 영국에 있기 때문에, 영국이 다수기 때문에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프리미엄 게임 자체가, 리그 자체가 가치 있는 거고요. 나름대로 월드컵 경기에 다른 나라는 1개국가 1협회가 가고 있는데 좀 더 가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이 그러한 종주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경기가 태권도입니다. 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이제 태권도는 세계인에게 시집 보낸, 그죠? 장가도 시집만은 아닌 것 같고 장가를 보냈던 하여간 보낸 거라고 생각해요.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시집 보내면 그냥 저기 어디서 살든 말든 했는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시집 보내고 나면 이렇게 무남동녀 외동딸인데 대한민국이 종주권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하나인데 이제 뭐도 해줘야 돼요. 손자도 봐줘야 돼요. 그죠? 다 봐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소중함을 몰라요. 마치 어머니가 밥 해주니까 그 밥의 소중함을 모르고 뭔가 새로운 거. 내 어머니처럼 어쩌면 가장 소중한 기반인데도 그 기반이 그 기반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정말 오늘 고마운 것은 두 분의 비태권도인들, 비태권도 관여 안 하던 분들이 뭔 얘기를 했냐면 태권도가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태권도가 돈 되게 하려면 종주권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태권도가요, 돈 무지하게 되고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돈 되었고요, 어마어마하게 산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그게 그건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자동차 판매할 때요,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딜러십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성분을 조사해 보십시오.
한국의 우호적인 관계가 왜 이루어졌나를 조사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많은 내용들이 태권도를 배워왔습니다. 배웠고 친근한 친한파가 된 겁니다. 이러한 산업적 영역 전체를 한번 보시면 거대할 텐데 이 거대한 것이 태권도로부터 시작됐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무기 사갔잖아요. 그죠? T-50서부터 KT-50 비행기 사갔어요. 가장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한국의 친한파 중에 친한파입니다.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태권도 네트워크라는 걸 생각을 안 할 뿐입니다. 정말로 큰 비즈니스가 거기 있는데 그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스포츠 토토 말씀하셨어요. 게임 시장을 북미나 또는 유럽, 북유럽 쪽에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몇십 조가 넘죠? 우리나라가 70조 된다고 그러니까 뭐 외국은 어직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블랙머니의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 스포츠 토토 같은 스포츠 게임입니다. 그래서 쟁탈전이 벌어지죠. 토토, 스포츠 토토. 다른 나라에서요. 한국 거 왜 받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이 스포츠 토토나 이런 거 할 때 국가의 권력 핵심자들의 로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태권도계처럼 사기꾼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외국에서 와요. 뭐라고? 우리나라 스포츠 토토 좀 가져가면 안 돼? 왜?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거 좀 가져오래. 이해하시겠어요? 왜? 대통령과 총리, 국가 권력 관계자들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면 한국에 그런 거 있는데 왜 안 가져와요? 그걸 가지고 정부 쪽에다 얘기하거나 관계자 얘기하면 야, 일개 태권도 사범이 저걸 왜 가져와? 그러니까 사기꾼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한두 분들 계세요? 그죠? 그분들 많이 그런 얘기 들어요. 그런 얘기가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근데 뭐를 못하고 있냐면 매칭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봤습니다. 제가 그걸 직접 들어봤습니다. 야, 이거 진짜 지켜야겠구나. 올림픽 종목이니까 거기서 메달을 따는데요. 축구 경기 하려니까 그 게임이 어려운 거예요. 왜? 11명의 선수가 제대로 게임해가지고 세계 금메달 따려면 되게 어려워요. 육상도 만만치가 않고 다 만만치 않은데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 뭐 중동 이런 데서 생각해 보니까 사범 잘 쓰고 신체 좋으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가 너무 쉬워요. 지난번에 8개 전부 다 각 나라가 찢어가졌죠. 25개인가? 25개 국가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어요. 태권도는 사범 좋으면 지도자 좋고 제자 훌륭한 신체 조건 가지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냐? 그럼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수 있어요. 메달을 딸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종목이에요. 돈이 적게 들어요. 그죠?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훌륭한 사범들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다른 그런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올림픽 종목 중에 가장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거를 지난번 올림픽 핵심 종목 할 때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그만큼 산업적 가치, 아까 우리가 이제 산업에서 네트워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채널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국가적으로 각 나라에서 대우받는 스포츠라는 거예요. 25개 국가 중에 선진국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마음껏 딸 수 있는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이에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올림픽 종목 국제 경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총재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에 구석에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 다 합니다. 집행위원 모으자 그러면 모입니다. IOC 위원 4명 포함해가지고 각 나라에서 대단한 분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거의 반절 정도는 직접적인 한국 관계자고요. 나머지 반절도 한국 사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주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WTF 세계 태권도 연맹을 유럽에서 가져가려고 무진장 공작과 노력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왜 가져가겠습니까? 왜 가져가고 싶어 할 것 같으세요? 유럽은 압니다. 돈 되는 걸. 유럽은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활용하면 돈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게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제가 그냥 예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 5명씩 나와가지고 국가대항전 치고받기 태권도 시합을 하면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지금도. 실제로요. 호남성 TV에서 이 삼버라고 하는 그걸 하는데 국가대항전 딱 붙이면 중국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집니다. 이거를 결정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세계 태권도 연맹에 있습니다. 실제로 해봅니다. 월드컵 경기라고 하면 난리 납니다. 러시아에서 열렸을 때, 멕시코에서 열렸을 때요. 아침, 점심, 그러니까 오전 반 매진, 전 게임 매진됐고요. 전 게임 풀 방송됐고요. 오후 반 전 게임 매진됐습니다. 전 경기장에 무료가 없었어요. 전부 다 매진입니다. 저녁 반 6시 이후서부터 9시까지 또 역시 매진됐습니다. 왜? 멕시코나 이런 데서는 국가대항, 도시대항전 이루어지면 응원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패싸움이에요. 다 5인조 경기인데 정말로 그렇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유럽 사람들이 몰라요? 압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뭘 만들고 싶냐면 월드컵 경기처럼 토토나 이런 것처럼 게임화 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들었어요. 직접. 집행위원회 회의 가서 직접 들었던 그 얘기에서 그들은 준비가 됐는데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너무 다 안 돼 있습니다. 왜? 태권도가요. 위기에 빠졌어요. 어떤 위기냐면 일본이 공격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어졌어요. 발로 딱 차가지고 가슴에 맞는 전자호구 방식이 왜 들어왔냐면 심판의 부정. 야,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하니까 우리 기계 믿고 가자 그래가지고 전자호구를 썼습니다. 머리를 치는데 맞았는데도 점수가 안 올. 이게 좀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다른 매체에서 올림픽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자호구제를 들어가고 비디오 판독제 들어가면서 이제 그거는 좀 안정화가 됐는데 어떤 게 좀 떨어졌냐. 요즘에 종합격투기들 보시죠. UFC나 이런데. 그런 살벌함 같은 내용이 좀 맛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미가 점점 덜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변은 이렇게 합니다. 양궁, 사격, 올림픽 보니까 땅 소리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현장 가니까. 그죠? 텔레비전에서는 그럴듯하게 나와요. 양궁을 보니까 현장 가보시면 뭔가 들었다 놨다 그러고 딱 하고 점수 나와요. 근데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화살이 어떻게 가요? 막 꼬리치면서 막 곡선으로 날아가는데 정가운데를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제가 모 방송국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정말로 태권도가 재미없다. 깡총깡총 종종 뛰게 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방송인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찍으니까 이것만 보이지. 위에서 찍으면 발도 움직이는 게 보이고. 그죠? 억각에서 찍으면 발이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맞고 초슬로우 비디오를 같이 대면 이게 어떤 놈이 세게 맞고 어떤 놈이 덜 맞았는지도 보이고 그 고통스러운 표정도 나오고 그 감독이 째려보면서 어떻게 작전 지시를 하고 있는지도 다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재미없다라는 걸 태권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근본적으로는 전자호구 때문에 뭐가 없어졌냐면 진짜 필살 무기로서 격투기로서의 재미가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직 얘기를 해요. 태권도 역할이 좀 나눠져야 된다. 세계 태권도 연맹이 앞으로 결국 세계적으로 나갈 거예요. 유럽으로도 가든가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종주권을 가질 수 있는 단체가
국기원이라든가 태권도원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또 나눠진 거예요. 정부 돈 2,600억이 들어가고 운영 예산 들어가서 약 3,000억이 들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건물만 지어놓고 뭐를 하고 있냐면은 3,000억 돈 썼다 이게 되는 거예요. 태권도를 위해서 3,000억을 썼는데 종주권을 위해서는 한 게 별로 없어요. 가보시면 내일 발표 나오시면 느끼겠지만 소림사요 그럴듯한 절이라도 있죠. 태권도원 가보시면 경기장 T1 경기장 뭐 있고 별로 없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죠? 그 다음에 국기원이라고 세계태권도 본산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무주에 또 있습니다. 이런 거 뭔가 합쳐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지 않으면 종주권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왜? 이제 태권도 연맹, 세계태권도 관련 기구를 유럽이나 다른 데서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돈같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 보이는데 유럽같이 스포츠 마케팅에 눈이 번쩍번쩍 떠있는 애들이 저거 놓치겠습니까? 어떻게든 가져가고 싶죠. 그죠? 뺏기고 나서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쳐봤자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올림픽 종목에서 떨어지는 것도 위기지만요. 스포츠 산업적 차원에서 유럽 그 뛰어난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들한테 뺏기는 거요?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내성을 가진 어떤 한국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종주권을 위해서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정부 예산이요? DB 구축하는 예산도 거의 없죠? 그죠? 연구비, 연구소 태권도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가 국기원에 있어요. 있습니다. 2명 있죠? 네, 2명 있어요. 예산은 얼마 있죠? 억 단위가 채 안 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7개 국가의 네트워크 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단체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런 거 안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많은 내용을 적어놨는 이유는 이제 시간은 짧고 기록은 남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태권도를 사랑합니다.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 쓴 거는요. 요 얘기가 바로 우리 태권도의 가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태권도를 배운 아이들이 우리가 종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 태권도를 배운 수많은 세계인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태권도의 가치입니다. 태권도를 좋아하고 사랑한 그 사람들이 바로 한국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산업적인 뭔가를 만들면 그거 종주국이 중심이 돼서 그 돈을 미래 먹거리로, 그죠? 경제적 가치로 향유할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맨 마지막 제가 적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천대학교에 근무하는 이봉 교수입니다. 오늘 훌륭한 세 분의 발제자들로부터 태권도 산업화에 관한 아주 참신한 그런 접근이 있는 날입니다. 근데 무척 분주한 그런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또 날씨도 조금 굳었는데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해주시고 패널 토의회까지 남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양해를 구할 말씀은 당초 토론 시간을 총 40분 정도 예정을 했는데 지금 앞에 시간이 발제자들께서 열정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 20분 정도로 토론 시간을 줄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패널 플로어에 계시는 좌석 자리해 주신 분들께서 지정 토론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바로 자리에 계신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질의하면 발제자들께서 해당되는 부분은 대답을 해 주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희망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자기 간단하게 자기 신상 소개를 간략히 해 주시고 와이어리스 마이크로 말씀을 해 주시면 오늘 글로벌 스포츠 산업 포럼 태권도 산업 활성화 전략과 관련돼서 포럼 하시는 내용들 아주 값진 내용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손박사 사카 아카데미의 축구 심리 분석가입니다. 전직이 펀드 매니저고 축구를 산업화하는 작업을 한 10여 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축구 하나만 봐도 유럽을 기준으로 1,000조 원이 넘어가는 산업인데 이것도 지금 납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태권도에 대해서 오늘 이게 산업화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 또 느낀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김창호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206개의 채널인데 태권도가 그냥 운동 종목이 아니고 글로벌한 채널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신 부분에 굉장히 감명이 깊었고 그 다음에 김현우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정말 돈 된다. 정말 깊이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곧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윤영용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알 수 있다. 아까 마지막에 태권도를 좋아하게 되면 한국을 좋아하게 된다라는 말씀에 문화적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왜 태권도가 세계적인 그게 돼야 되고 우리가 종주국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산업화를 하게 되면 그 산업화 되기 전에 기업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만들어지려 그러면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인큐베이팅이라든지 엑셀러레이팅이라든지 뭔가 기업을 만드는데 지원도 해주고 그 힘을 부여하고 또 그런 걸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도 받아서 투자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창업 투자사로서 미래는 좋다. 나는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앞에 영화 산업이나 이런 걸 보셨으니까 어떻게 작은 기업들이 태권도 산업 안에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팅을 할 거냐, 엑셀러레이팅을 할 거냐 하는 데 대한 조언을 조금 해주시면 아마 이 포럼이 더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전문가시니까 아마 축구 쪽에 아마 선행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질문은 김현우 대표께서 발표하신 펀드레이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 막 구체적인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범위를 좀 좁혀서 그 부분만 김현우 대표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의 의도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펀드레이징에 초점을 맞춘 질문이 아니고 산업화가 되려면 비즈니스라는 주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즈니스라는 주체들은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은 초기에 셋업이 되니까 다 영세하고 돈도 없고 비즈니스 모델도 잘 못 잡고 있으니까 태권도 관련해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막 잡겠어요. 쉽지 않으니까 그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지원이라는 거를 벤처 쪽 용어로는 인큐베이팅 또는 엑셀레이팅이라는 용어로 쓰시는데 아마 그거를 그냥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은 인큐베이팅 또는 엑셀레이팅은 그냥 도와준다는 개념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창업 기업이 커가는 중견기업 커가는 지원하는 것들을 말하는 그냥 그 업계 전문 용어인데요. 그거보다는 그냥 어떻게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냐,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겠느냐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업종은 달라도 IT 때나 바이오 때나 문화산업일 때나 똑같은 문제들이 화두화가 됐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거는 정부의 몫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렇습니다. 민간의 특성 또는 자본주의 시장의 특성은 어떠냐면요. 이게 돈 된다고 판단하면요. 하지 말라고 말려도 거꾸로 뒷돈 줘가면서 그거에 참가합니다.
돈 안 된다고 판단을 하면요. 정부가 아무리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비즈니스 경제 로직인데 정부는 큰 틀에서 그렇게만 따지면은 우리나라 60년대 섬유산업이나 70년대, 80년대 자동차 산업이 지금의 현대자동차가 있을 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 포니만 갖고 돈이 안 되니까요. 근데 그런 역할들을 정부가 이제 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처럼 태권도 관련된 각종 법안을 먼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태권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쌓여있는 많은 돈들도 그렇고 이런 돈들 또 스포츠 토토를 통한 여러 가지 뭐 기금 형성되는 기금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게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 지금은 사실은 태권도 관련해서 펀드 만든다고 했을 때 근거법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영어 관련해서 펀드 만든다고 했을 때 처음에 근거법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근거법 만들고 났더니 그것만 갖고 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근거법은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또 봤더니 뭐 현업에서는 또 다른 이슈들이 많이 나오니까 또 한번 그게 발전해서 뭐 문화산업 전문 유동화회사에 관련된 법이 새로 생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현실을 반영한 그 정부의 어떤 판짜기, 정부는 판을 짜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새롭게 엇버전되는 것처럼 이런 태권도 관련된 비즈니스의 찬스들이 지금 온다라고 하면 그 기업들이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법이나 판짜는 작업들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단계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들을 가지고 또 한번 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짜내야 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직접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판짜기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를 전부 다 민간에서 알아서 해 그러면은 현대자동차 수출할 때 뭐 자동차 산업 수출할 때 섬유사업 수출할 때 기억하시겠지만 민간에서 다 알아서 해 그러면 그게 지금의 오늘날의 섬유산업 종주국 오늘날의 자동차 산업 종주국이 안 됐거든요. 그 많은 지원 자금들을 갖고 이제 입시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넘어서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것들을 할 지원 자금들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지원 자금의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은 2000년대 벤처 붐을 겪으면서 정설이 뭔지 셋업이 끝났어요. 옛날엔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돈을 주는 시기였어요. 그랬더니 이거 효율적이지 않구나라는 게 이미 검증이 끝나버렸어요. 정부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돈을 잘 줄 수 있는 민간기관한테 돈을 주고 야 내가 전체 100 중에서 50 줬으니까 50은 네가 알아서 민간에서 모아와봐. 그러면 정부의 승수효과가 2배가 되는 거예요. 예산을 가지고. 자기는 사실 100억밖에 안 내놨는데 민간에서 어나더 100억, 200억이 모이면 200억, 300억의 승수효과가 발생되고 그랬을 때 그 돈들은 정부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배분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더라. 돈 되는데 같이 찾아갖고 밤새 가면서 돈을 투자를 하더라. 돈 안 되는 데는 뭐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투자하라고 해도 투자 안 하더라. 라는 것들이 이미 검증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겠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랬을 때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너무 돈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원형 보호라든가 오리지널 등 학문으로 치면 순수 학문을 위해서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듀얼로 정부는 이 부분은 직접 지원을 하고 이런 비즈니스적인 거는 간접 지원을 하고라는 그 이원화 구조로 가는 것들이 이미 이 태권도 산업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IT, 바이오, 문화산업 전체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지원 시스템 생태계 인프라 모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새로운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오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그 질문이나 또 토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너무 오늘 산업화에 관한 이런 새로운 또 접근, 또 새로운 착상, 그런 게 사실은 우리 태권도에는 좀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이 스포츠 산업과 태권도의 관계는 태권도원을 조성하는 태권도 공원 조성 사업과 동시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발화되었다. 이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논의가 활발히 이렇게 전개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늦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태권도원의 지금
내일 개원식을 하는데 많은 내외의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태권도계 내부에서도 많은 걱정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또 걱정거리가 생기면 또 문제 해결의 여러 가지 지혜를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오늘이 아마 그런 시작이 되는 중요한 날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청중들께서 네,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죄송합니다. 자기 소개를 잠깐 해야. 네네. 저 더킥이라는 영화를 제작한 강성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참 저도 보람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면 저도 더킥이라는 영화를 한 인연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관련된 영상 콘텐츠를 지금 준비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게 영화 쪽 같은 경우는 모태 펀드를 통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영화진흥위원회라는 정부 산하 기관이죠. 통해서 그게 이제 구심점이 돼서 체계적으로 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 콘텐츠 쪽을 지금 하면서 태권도 쪽에 국기원이라는 단체도 있고 대한태권도협회도 있고 또 아이러브 태권도 운동본부라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좀 뭔가 이 구심점 있는 어떤 이런 좀 조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어느 분이 해주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편하신 분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러브 태권도의 윤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권도 단체의 구심점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역할들이 약간은 다르게 지금 혼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생겨버렸어요. 예로 들자면 올림픽 종목 스포츠에 관련된 국제 경기 단체로서의 WTF, 세계 태권도 연맹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구는 분명히 그 역할이 있습니다. 올림픽 종목으로서의 역할, 그 정도가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그 나머지를 아우러야 될 곳이 원래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도 있고요. 국기원이라는 단체가 세계 태권도 본산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태권도 공원이라는 곳에 수천억의 돈이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제 태권도 진흥재단이라는 단체가 생겼고요. 요 과정에서 나머지 여러 개 있는 단체들은 결국 요 양대 기구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기구들입니다. 다만 지금 태권도 진흥재단이라는 곳이 태권도 원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정부 자금이 들어가 있는 공적 기관화 되다 보니까 성격이 약간은 묘해진 거예요. 왜냐면 태권도 성지라고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모여야 되거든요. 모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마 태권도 진흥재단에 태권도 전문가들이 거의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권도의 역사성이라는 게 굉장히 깊은데 그 네트워크도 필요한데 이 부분이 빠져 있고 공무원 중심의 어떤 단체가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은 거기서 태권도 성지는 만들고 있는데 원래 성지라고 했던 국기원은 이상한 모양새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세계 태권도 연맹이 굉장히 중요한 요 얘기는 말씀을 드릴게요. 국기원 단증이라고 하는 태권도 1단, 2단 하지 않습니까? 이 단증을 가진 국기원 단증을 가져야지 올림픽 경기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출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하고 다른 종목하고 차이가 있는 건데 출전 자격을 국기원 단증이라고 못 박혀 있으니까 WTF 관련 해외, 유럽 특히 이런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국기원 단증 등자를 한 글자를 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국기원이라고 하는 어떤 단증 관련되어 있는 종주성을 자기네들이 파하고 잘라버리고 뭐 할 수 있냐면 세계 태권도 연맹 중심으로 올림픽 경기 스포츠 관련을 전부 다 장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태권도 내의 관계자들은 굉장히 종주권에 대한 위상에 대한 문제도 갖고 이렇게 위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올림픽 경기 단체로서의 WTF 존속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건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외의 태권도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좀 힘을 모으자.
그러려면 현재 국기원과 태권도원에 관리하고 있는 태권도 진흥재단을 통폐합시키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걸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축소형이 아니라 좀 늘려야겠다. 무슨 얘기냐면 성지가 제대로 되려면 적어도 세계 태권도의 종주국 본산이 되려면 지금 정도의 국제 마케팅 능력 가지고는 안 되겠다. 산업적 차원에서도 좀 영역을 넓혀야겠다. 왜? 세계 태권도 연맹도요. 대외 협력 이런 마케팅 관련자 1명 내지 2명이고요. 국기원도 제가 알기로는 국제 담당 팀이 몇 명이 없어요. 단증 관련 관리조차도 하기가 힘들 정도의 구조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3천억짜리 흔히 얘기하면은 태권도 성지라고 이 100만 평이 넘는 땅에다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어야 돼서 민자 투자가 또 3천억, 몇천억이 더 들어와야 되고 이거 지금 인력 가지고는 태부적이고요. 관련해가지고 좀 더 통폐합 시키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패션 분야에 태권도인들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태권도만 하셨는데. 경기 관련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지 패션 디자이너로 박사학위 받은 분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외부의 전문가들, 전문성 있는 거와 빨리 융복합해야겠다. 그래서 창조적인 경제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의 가치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중심이 저는 단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국기원이거든요. 태권도원이니까 국기 태권도원 합쳐가지고 좀 제발 통폐합하고 기구를 좀 더 확대시키면서 보다 미래적인 글로벌한 시장을 전부 다 보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태권도원 생기면서 그래야지요. 서울 성지하고 이 무주 성지의 역할론도 다 새롭게 자리를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또 정부 예산도 흔히 얘기하면 공무원 중심의 태권도 진흥재단으로 갈 건지 국기원으로 갈 건지 뭐 할 건지도 결정될 거예요. 단촐해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폐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민간 차원에서 먼저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의 플로우 토론을 더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드리시죠. 저는 태권도 산업의 일부인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김한주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이런 제목의 포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쁜 생각이 들고요. 앞에 계신 분들에게 한 2가지 정도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저희가 산업을 한다면 시장에서 필요한 저희가 갖고 있는 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기에 저희가 이 시점에서 산업 활성화에 대한 전략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이런 자리를 가졌는지에 대한 그 2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상품이요. 어떤 저희들이 프로덕트를 갖고 있기에 태권도 산업에 대한 상품인가요? 상품인가요? 상품이죠. 프로덕트. 태권도 상품이라고 표현을 하신 건가요? 예. 네. 그거는 제가 좀 요청을 받고 있는 분야라서 제가 답해 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초에 이제 중국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그 중국의 베이징에서 태권도 관련 홍보 활동을 했었는데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요구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러브 태권도 관련해서 이제 제휴 관계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요구가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깜짝 놀랐어요. 중화 체육 집단이라고 하는 화티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이제 국가 체육장, 국가 예산이 들어간 체육장 관리하는데 한 12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데 그쪽에서 한 얘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다예요, 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어리둥절하죠. 저도 놀랐습니다. 다예요, 정말로. 의류, 복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태권도 도복 있죠.
우리는 태권도 도복만 생각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리닝서부터요. 그 파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수히 많은데 걔네들은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태권도를 대표하는 브랜드 마크를 붙일 수 있는 게 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요 얼마 전에 북경에서 이 행사 박람회를 했는데 뭘 가지고 팔아먹었냐면 핸드폰을 판 거예요.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7만 개를 팔아먹었더라고요. 스포츠 전문 기업이 핸드폰을 팔아먹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펜폰이에요. 펜스타하고 스타 연결해가지고 직접 연결되는 폰, 웹 몇 가지 집어넣어놓고 팔아먹었는데 100만 원에 팔아먹었어요. 100만 원 곱하기 7만 개 계산하면 계산이 나오죠. 1회 한 번 행사에서 그렇게 팔아먹어요. 거기에다가 음료를 보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태권도 도장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도장이 있으면 옆에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소황제잖아요. 아들 하나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6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가는데 물을 안 줘요. 뭘 주냐면은 음료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게 돼 있죠, 도장이. 사 먹어야 돼요. 하나 사 먹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공식적으로 공산국에 등록되어 있는 무술 도장, 태권도 관련 도장이 10만 개랍니다. 비공식적으로 30만 개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저희가 실제로 그래서 5월 달에 홍보물을 발표하려고 그냥 드러나 있는 리스트만 받았고 협력을 했습니다. 35,000개입니다. 아이러브 태권도 중국 총부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서 교통을 하고 있는, 소통하고 있는 도장이 35,000개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십시오. 한 아이가 1시간 동안 태권도를 하고 나서 먹는 물. 중국 얘기예요. 중국에서 한 얘기예요. 먹고 있는데 너희 태권도 관련해가지고 이 태권도 하는 애들이 먹는 음료 있냐? 제가 돌아와서 바로 그랬잖아요. 바로 있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음료 시장도 있네요. 그죠? 의류 시장, 음료 시장, 건강. 아까 소림사 제약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북경 동인당에 왔습니다. 태권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네도 건강식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대요. 건강 관련 아이들 성장 발육제, 지금 교육사업 하시죠? 교육 문제. 재밌는 거 하나 드릴까요? ADHD 고치는데 그런 할 때 의료시장, 의학 관련해가지고 굉장한 효과를 태권도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중국 사람들이 아까 장사 잘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걔네들이 생각하는 정말 다다. 틀린 얘기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적으로요. 제가 요거는 질문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국가적으로 꼭 좀 해줘야 될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관련해가지고 사회적 비용 얼마입니까? 폭력 관련해가지고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어마어마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미스 USA가 클라라 산체스인가 태권도 4단짜리가 됐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여자들이 태권도를 했을 때에 대한 의미를 발표하고 미스 USA가 됐습니다. 자, 우리 그냥 생각해 봅시다. 그냥 우리 사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태권도를 애들을 다 가르쳐가지고 한 2, 3단을 만들면 폭력이 좀 줄지 않겠습니까? 낭심이라도 걷어차가지고 폭력적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그죠?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권도라는 부분을 우리가 종주성을 가지고 정말로 가치 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를 돈이 된다? 그거 플러스 돈이 들고 있는 것을 안 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권도를 배워서 태권도를 정말로 학과에다 집어넣어서 채용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해결을 하면 들어가야 될 우리가 지금 열심히 넣고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해결돼요. 노인 문제, 노인 건강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조선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조선 가정 문제 심각한데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문제고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문제인데 태권도 도장에 가보시면요. 실버 태권도라고 있거든요. 실버 태권도하고 요 아이들하고 딱 매칭시켜 놓으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 데려와서 도장에 가서 같이 노니까 너무 좋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장 상황으로 못 돌리고 있는 거예요. 국가도 그런 일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디어가 세 분의 발제자로부터 오늘 아주 폭발적으로 이렇게 이 안에 지금 교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좌장을 맡은 저도 새로운 그런 관점과 또 새로운 그런 생각들을 많이 세 분으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시간이 저희 아마 이 소회의실 사용 시간이 아마 제한이 돼 있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마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20년 전에 1994년 9월 4일 날 파리 제103차 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시드니 올림픽 경기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20년이 되는 날이 바로 내일이 올시다. 내일 저희는 전라북도 무주에 태권도원을 개원하게 됩니다. 아까 이 인사 말씀을 하시고 본 토론에서는 자리를 이상을 하셨지만 이 스포츠산업협회의 이용석 회장께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을 역임하신 분인데 이분이 차관보 시절에 사실은 이 태권도 공원에 관한 기초 작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 스포츠산업협회 이용석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태권도의 큰 은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 그 대통령 업무보고상 준비를 해서 약 100만 평 규모의 태권도 공원을 조성한다는 기본 계획을 입안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게 아마 오늘의 이 태권도 산업을 거론하게 된 발단이 아니었나. 그게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13년 전의 일입니다. 역사적인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마침 그때 관계를 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뒤늦었지만 태권도의 스포츠 산업의 길을 이렇게 구체적이고 아주 번뜩이는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아주 희망 섞인 그런 생각을 태권도원 개원 하루를 앞두고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태권도는 1960년대에 스포츠의 길을 걸었고 70년대에는 대한민국의 국기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추도록 애를 썼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980년대에는 국제화의 길을 나아갔고 90년대에는 비로소 올림픽 경기 종목이 되자는 비전을 세우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에 저희는 4번의 올림픽을 거쳤고 이제 전 세계에 오늘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주권을 위협받는 그런 시기이면서 또 다른 새로운 도전, 태권도의 산업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당면했습니다. 그렇지만 태권도계가 자랑하는 네트워크와 인적 인프라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족하지만 이 좌장을 맡으면서 여러 발제자들의 훌륭한 발표를 들으면서 새로운 공부를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여정에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게 아주 좋은 구세주가 느껴집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